318쪽이요. 협상입니다. 협상. 숫자는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장을 보면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협상의 개념을 좀 보세요. 아마 협상은 일단 개인이나 집단이어야 돼요. 개인끼리도 되고 집단끼리도 되고 개인과 집단도 되고 개인이나 집단이 둘 이상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다자협상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보세요.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야 돼요. 이게 이익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생각이 다른 것도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생각이 다른 것도 협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를 수는 있잖아. 다를 수는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갈등이 생겨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협상이라고 하는 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이게 협상이니까 다를 수 있어요. 이익이나 주장이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생겼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해결할 때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요. 조정하고요.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이 바로 협상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공부할 때 여기 밑에 개념 써 있잖아. 개념만 잘 봐도 큰 어려움 없어요.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협상이다.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협상 주체들은 총 3단계. 시작, 조정, 해결. 잠깐만 니네 329쪽을 나중에 펴봐. 난 지금 펴볼 테니까. 니네 나중에 펴도 돼요. 329쪽에 보면 나중에 보세요. 이겁니다. 시작, 조정, 해결.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시작 단계는 뭐냐?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야 돼. 내가 지금 얘랑 갈등 빚는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볼까? 협상을. 근데 이거는 거기에 담겨있는 당사자들이 다 확인을 하고 다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자체는 시작이 되게 어렵다는 거. 이거 넘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조금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을 했으니까 뛰어드는 거겠지. 조정 단계는요. 문제를 확인해요. 지금 우리 문제는 이런 거야. 상대 처지 관점을 이해해.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받을 생각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대안을 상호 검토. 중요한 말은 상호 검토 해서 어떻게 해요? 좁혀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거의 끝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무조건 성공은 아니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해결을 하는 거야.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타협과 조정을 해. 무조건 문제 해결 합의는 아니죠. 잘 되면 이거고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조정을 통해서 잘 안 되면 결렬까지도 갑니다. 이거는 너무 교과서니까 잘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무조건 합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렬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3단계야. 1, 2, 3. 어렵진 않고요. 다시 앞으로 나는 갈 거야. 이거부터 보세요. 이게 몇 쪽이냐? 325쪽에 최종 합의안이거든요.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협상의 문제는 푸른 시에는 화장시설이 부족해.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해봤더니 초록구가 적합해. 화장장을 설치하는 게. 그러니까 푸른 시는 화장장 설치를 해야 돼. 초록구는 싫어. 그겁니다. 반대야, 반대. 반대요. 안 할 거야. 근데 협상을 하는 거지. 근데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초록구에 있는 관계자나 국민들도 화장시설 필요하다는 걸 인지했던 거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협상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1번은 뭐예요? 합의안인데. 어쨌든 권리 판단. 누구 말이 통한 거예요? 푸른 시겠죠. 초록구는 반대야.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합의했다는 얘기는
초록구는 일단 이거는 양보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2, 3, 4, 5, 6은 다 초록구의 요구입니다. 근데 약간 양상이 달라요. 2번 봐요. 화장시설과 진입로를 지하화해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이거는 눈에 안 띄게 하는 겁니다. 니네 화장시설은 요거는 필수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뭐이기도 해요? 혐오 시설이기도 합니다. 참 이거 미묘해요. 필요한데 그렇다고 솔직히 내 집 앞에 있다 그러면 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걸 알고 내가 들어간 거면 관계없지만 내가 잘 살고 있다 갑자기 들어온대요. 근데 이거 왜 혐오 시설이죠? 죽은 사람들 뭐 제일 큰 거는 그냥 기분이 찝찝해서 그래요.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돌아가시겠지만 요새는 많이 화장하시니까. 근데 그거랑 하루에도 수십 분 그거 처리하는 게 그게 좋진 않죠? 기분상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환경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 화장장이 고양시 그쪽에 있잖아요. 은평 그 사이에. 아마 니네 본 사람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차 엄청 막히거든. 하루에도 차가 큰 차, 작은 차 엄청 들어와. 여러 면에서 좀 안 좋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집값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눈에 안 띄게 해달라는 거를 받아준 겁니다. 써 있잖아요. 혐오시설로서의 성격을 최소화한다. 없앨 수는 없고. 그리고 다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게 와닿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화하면 안 보이면 덜 신경 쓰인단 말이야. 받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3, 4, 5는요. 양상이 좀 다르죠? 공해 발생을 최소화한다. 하루에 15끼 각 6회 이하 운영한다. 환경감시단이 환경을 지속적 평가하고 가동횟수를 감축한다. 이 세 개는 환경오염이라는 측면에서의 초록구의 요구사항을 받아준 겁니다. 근데 그걸 봐봐. 2, 3, 4, 5 같은 경우에는 초록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덜 눈에 띄게 해달라는 거고, 환경 피해를 줄여달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초록구만에 뭔가 이득 본 건 없죠? 그러면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집값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앞에 협상에서는 초록구가 뭘 요구했느냐면 의료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로지 초록구민들을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 물론 옆에 다른 구에서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초록구에 있는 거니까 시립의료병원이나 대학병원 규모 이상이면 약간 경제적으로 도움될 수도 있고 편의시설도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6번째 거는 있잖아요. 보상 차원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교과서니까 어쩔 수 없긴 하는데 초록구 사람들은 되게 선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푸른시 자체의 이득일 수도 있고 주변 구도 이익일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직접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교과서니까 그런 거야. 실제로는 더 힘들어요. 이렇게 합의안을 냈죠. 그러면 지난번에 돌려보낼 때도 했지만 협상에 성공하면 둘 다 승이에요. 푸른시도 이득이고 초록구도 이득은 이득이다. 근데 만약에 실패했다면, 근데 요건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 협상이 실패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푸른시가 제일 큰 손해죠. 근데 또 초록구 안에 푸른시랑 초록구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초록구도 손해이긴 하고 그런 거야. 협상은 성공하면 둘 다 이득, 실패하면 둘 다 손해. 근데 누가 더 이득 본 것 같아요? 푸른시 같아요? 초록구 같아요? 내가 보니까 푸른시야. 이거 다른 구에 이거 하나 해준 거잖아. 이건 당연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하면 좋은 거지. 요거 하나 주고 화장장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그래. 시립의료병원 어차피 이전할 거였단 말이야. 요거는 허가하면 되는 거야.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초록구가 되게 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교과서니까 가능한 거고. 다시 319쪽으로 오도록 합시다. 319쪽에 오면 그 다음에 자신의 말하기를 점검 조정해야 돼요. 내가 말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잘하고 있나? 해서 점검하고 잘못됐다면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기 전략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하겠죠.
대충 윽박지르고 이런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갑시다. 요거는 각각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같이 볼게요. 푸른시 측의 입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초록부 측의 입장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아쉬운 입장은 푸른시야. 초록부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 뭐 이게 좋을 게 뭐가 있어? 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라면 얘네가 더 뭔가를 해줘야 돼요. 여긴 버틸 수도 있는 거야. 교과서니까 착하게 접근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각 읽어보도록 하고 이제 뒤에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죠? 잘 눈에 안 띄는데 이게 1단계예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보통은 협상장 오기 전에 요거부터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예 협상을 안 하니까. 자, 요 글의 특징 같이 볼게요. 요거는 협상이니까요. 문제 해결적이고요. 협력적이다. 말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특징은 같이 볼게요. 그래서 니네 보라고 이거 교사해놓고 쓸고 온 거야. 니네가 받아 적을 필요가 없잖아. 아, 이건 어차피 이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도 돼. 절차에 따라 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경쟁적, 협력적 말하기가 나타난다. 이게 특징이야. 협상은요, 붙기도 하는데 서로 돕기도 합니다. 왜? 둘 다 돼야 좋은 거니까. 협상의 시작, 조정, 해결, 단계별 전략이 드러난다.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자, 넘어갑시다. 초록부 대표. 맨 끝에 뭐래요? 반대합니다. 명확해. 우린 반대합니다야. 푸른 씨는 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근거 얘기하잖아. 이런 거 있죠? 푸른 씨에는 화장 시간이 하나밖에 없다. 초과했다. 약 20% 정도가 3일장을 원하는데 하루 뒤에 화장을 한다. 불평형이다. 이게 말이 불편이지 이게 당사자한테는 끔찍한 일인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하루 더 계셔야 돼. 힘드실 텐데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단순 불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수렴한 결과 하늘산 일대가 최적치라고 판단했다. 자, 근데 이거 하나 아쉬운 거 얘기합시다. 전문가 의견이면 맞는데 왜 시민 의견 끌고 왔죠? 당연히 초록부문 빼고는 다 찬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전문성도 없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여기가 최적지라고 한다. 그럼 얘 이해하겠는데 푸른 시민들한테 물어봤다. 아, 그럼 초록부문 빼고는 다 찬성하겠지. 이건 빼는 게 맞아요. 물론 초록부에서는 환경오염과 집값하락 가능성을 했지만 이것도 웃겨요. 보세요. 환경오염과 집값하락 가능성을 걱정한다. 확보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야, 확보된 기술로 환경오염 해결하는데 확보된 기술로 집값하락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아무리 교과서지만 푸른 씨는 너무 배짱 튕기는 것 같아. 뒤에 또 나옵니다. 이런 거. 초록부 대표. 우리는 반대합니다. 얘도 반대해요. 건립할 수 없다. 이유는 피해를 본다. 그 다음에 교통원자, 소음, 이거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도 우려한다. 주거 조건 하락. 이건 결국 저 얘기예요. 집값 하락.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괜찮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푸른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우리나라는 혐오시설 여겨지는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무예요. 아직까지는 좋아요. 근데 보세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도 주택가에 화장장이 있다. 이게 논거란 말이에요. 납득이 안 돼요. 다른 나라에 있다고 우리도 그래도 되나? 일단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일본은 도쿄 도심에만 20개가 넘는다. 유축내에서 아까 나란히 서 있는 현대식도 있다. 이번에 이게 문제야. 봐봐. 이번에 건립하는 시설도 장례식장, 화장장, 공원당, 추모 공원 형태 조성할 계획이다. 그 서울시 화장장 승하원은 이거만 있거든요. 장례식장이랑 공원당도 없을걸? 이것만 해도 부족해요. 요거까지 있는 거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필요한 게 이거라면서. 근데 장례식장이랑 공원당까지 한다고? 그러고 이건 말을 추모공원이라고 붙였죠? 그 다음에 되게 웃겨요. 보세요. 시민들이 녹지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휴식공간 사용하고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문제죠? 야, 말만 공원이면 이게 휴식공간이 되냐? 저기서 막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데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삶의 질이 높아져? 이게 지금 푸른 씨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초록구 대표가 난 이 말투 이해해요. 아니 보통 협상할 때 이런 말투 안 쓰거든요.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접근했으니 따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끝끝내 해명을 안 해요. 교과서니까 그런 거 하고. 근데 이거 얼싸부터 아는 농구야.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래 협상할 때. 어떻게 휴식 취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웃기죠? 자, 그래서 푸른 정의가 뭐라고 그러냐면 추모공원이 문화시설이랑 할 수 없는 문화시설 맞습니다. 그치? 어떻게 야 추모공원이 무슨 문화시설이냐? 가서 뭐 야, 옆에서는 돌아가신 분 화장하고 있는데 옆에서 영화 봐요? 되냐? 우려가 아니라 사실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그러면 화장장만 설치합시다. 문화시설 강화돼, 성격 강화돼, 추모공원. 야, 화장장만 설치하면 문화시설 성격 강화돼. 지하화했다가 쳐봐요. 그 밑에서 화장하고 있는데 난 위에서 놀아? 뛰어? 조깅해? 아주 이상해. 나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안 됩니다. 더 많은 걸 퍼줘야 돼요. 의료시설 주고 혜택 주고 해야지 겨우 성공하는 거야. 넘어갈게요. 초록구 대표 되게 착해요. 그래도 니네 우리 의견 받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최대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해. 이럴 수 있죠. 이거 정도는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설계까지 해와요. 이를 반영한 설계안을 마련했습니다. 준비 다 해놨죠? 푸른시 쪽은 거의 전문가 협상자 같아요. 지붕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면 되지. 근데 이거를 꼭 앞에 얘기한 다음에 해야 되나? 처음부터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면 초록구가 또 뭔가를 요구하겠지. 그러니까 푸른시 관계자는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거야. 협상 전문가. 그러고 초록구 대표 고심하신 점이 느껴졌습니다. 자, 우리가 우려하는 건 환경 문제입니다. 다이옥신 수은까지 나오는데요. 푸른시 관계자, 우리 선진기술 쓸 거예요. 최고 수준 갖출 예정입니다. 향유용 화장용 설치할 거예요. 문제. 이 시설은 배출 다이옥신 수은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죠. 그리고 초록구 관계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요.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봐. 이거 어때요? 초록구 관계자가 볼 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높은데요? 그렇지, 나쁜 거지. 어쨌든 몇 프로는 나가요? 10%. 뭐가? 다이옥신이랑 수은. 끔찍하죠?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다이옥신과 수은이 배출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했더니 푸른시 관계자가 뭐래요? 와, 전문용어 막 써가면서 매우 미미합니다. 다이옥신 배출은 허용 기준의 10분의 1 이하이며 수은은 기준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해해요. 1000분의 1 수준이면 괜찮은데 다이옥신은 허용 기준의 10분의 1 이하래. 근데 하루에 몇십 분 화장하잖아요. 그럼 이게 쌓이지 않을까?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초록구 대표가 당연한 요구야. 너무 많아요 라고 합니다. 15끼로 6회 화장을 하면 하루에 한 90분 정도 해결하는 건데 거의 하루 종일 돌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달라. 이거 합당한 요구입니다. 했더니 푸른시 관계자가 이제 튕기죠.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15끼는 꼭 필요합니다. 15기 미만을 운영하는 거는 권리의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권리의 의미가 없겠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야? 돈 들어간다 생각하겠지? 푸른시 관계자는 튕기고 있는 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초록구가 알겠습니다. 받아줄게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자, 그렇다면 환경적 안전하도록 잘 보세요. 주민대표로 구성된 감시단이 감시하고 문제 발생하면 축소를 요구하겠습니다. 했더니 푸른시가 뭐래요? 그거 우리도 고민하던 거였고 그래서 지속해서 평가하는 감사 활동에 주민들과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잘 보세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좀 다른 말이에요? 잘 봐.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야? 니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다른 다르지. 뭐가 달라요? 이거는 요 구성된. 그러면 요 말의 의미는 100%잖아요. 밑에는
그게 다 참여. 참여. 얼마가 참여할지 몰라. 이것도 이게 좀 웃긴데 아마 이거 쓰신 분은 이거 의도하고 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거 협상이라고 보고 진짜 의도해서 했단 말을 본다면 프루니시 관계자는 나쁜 놈이에요. 헷갈리게 하는 거야. 참여하면 몇 명 참여해요? 한 명도 참여야. 여기는 국민대표로만 구성된 그런 이름이야.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 됐죠? 아무튼 뭐 넘어갔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할 현실적인 방안은 뭐요? 생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록부가 요구한 건 의료시설이랑 문화체육시설이에요. 두 개 달라고 했는데 이 두 개 주면 되시고요. 근데 또 하나 반대하잖아요. 푸른 시의 여러 현황 볼 때 초록부 기반적 부족하다는 문제는 시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근본을 떠나면 역구에는 체육관이 있어요. 초록부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번 기회에 만들어주는 거니까 푸른 시는 되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체육관 어때요? 옆에 있는데 사랑구에 있는데 만성 적자야. 그리고 니네도 그거 이용하잖아. 그래서 종합체육관은 안 돼. 다만 시립의료병원은 낙후해서 이전을 해야 돼. 그럼 니네 걸로 우선순위로 할게.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부에서 뭐래요? 자, 이건 눈여겨봐야 돼요. 만약에 의료병원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허가해. 그런 조건으로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장치 하나 걸었죠. 이게 안 되거나 이게 안 되면 우린 동의하지 않아. 그래서 초록부 대표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근데 또 아마 푸른 씨는 화장장 막 짓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뭐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다 지었는데? 초록부는 좀 안타깝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잘 봐. 이거 때문에 니네 교사가 갖고 온 것도 있는데 대안 마련해 주기. 괜찮죠? 보통 협상은 전권을 받은 사람이 와야 돼요.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 제3자 조정안, 협상, 상대방 교체 등의 합의를 대신할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의제 밖에 사안 끌어들이기.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원래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되게 쓸모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의지에 매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화장장인데 니네 이러면 의료수산 안 해줘. 아니 다른 거. 니네 이번에 세금 내야 되는데 왜 안 내지? 뭐 이런 거. 그럼 초록부가 또 불리할 수밖에 없지. 호혜성의 법칙. 상대의 호의에 대한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심리를 이용해서 먼저 베푼 후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먼저 베풀면 상대방이 해줘? 보장해? 아닙니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내 약점을 솔직히 인정해. 나 사실 이게 불리해. 돼요? 이상하죠? 만약 권위를 이용하기. 초록부한테 니네 말 안 들으면 정부가 나선다. 그래서 이 네 개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왜 갖고 왔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 네 개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잘못 협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도 착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랑 네 번째는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또 다른 협상 전략 보여줄게요. 이건 아까 봤고 요거는 좀 잘 보세요. 협상의 목적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야겠죠. 니네가 말할 내용을 마련해야 되고 상대 입장을 인정,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록부는 잘하고 있어요. 푸른 씨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거는 서로 잘하자 그런 입장인 거고 네 번째로 되게 중요하죠. 반박을 예상해야 되고요. 적절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협상이 진행에 따라 원하는 적절을 수정해서 대안을 제시한다. 이 두 가지는 실제 협상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협상 중에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니네가 뭔가 갖고 싶다.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사주실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나 피아노 사줘. 얼마예요?
좋은 건 100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 무슨 소리야? 그래? 그럼 하모니카는 어때? 그럼 아버지나 어머니 머릿속에 이게 100만 원인데 이거는 만 원이나 5만 원이면 사거든요. 좋은 것도 5만 원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고민하시는 거지. 아 그래 이건 내가 반대했으니까 안 되고 이걸 해줄까?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죠. 니네 다 이거 쓰지 않냐? 꽤 많이 쓸 텐데 비슷한 거. 그렇지? 상대 기대치 혹은 상대한테 부담을 잔뜩 짊어주고 약간 약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협상이에요. 전을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는데 몇 쪽이냐면 327쪽은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니네가 협상을 평가한다든가 실제로 니네가 협상에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평가할 때 이런 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진짜 니네가 협상에 참여할 때도 정리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골든벨 때 보여줬던 그 자료예요. 협상, 토론, 토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에 이 평가는 잘 보세요. 상대방의 목적과 요구를 바르게 파악했는가? 나나 상대방이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전달했는가? 타당한 근거를 들었는가? 타협과 조정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가? 사실은 협상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상대도 잘 돼야 되거든. 윈윈이 돼야 한다는 거. 마지막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협상에 참여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이거 아까 봤던 거고. 자, 다른 자료 하나 보여주고 오늘 끝냅시다. 예전에 EBS에 있던 협상에 대한 얘기를 갖고 왔어요. 이게 결국 비슷해. 니네는 329쪽을 보고 같이 보세요. 이게 시작 단계고, 이게 조정 단계고요. 이게 해결 단계예요. 그럼 봐봐. 협상 열기. 시작 단계에서는 규칙을 조정해야죠.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그다음에 목적을 공유해야지.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래서 할만하면 하는 겁니다. 제안과 대응 제안. 이게 조정 단계 아니냐? 문제에 대한 요구를 담아 제안을 한다. 상대방의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제안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건 어때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내가 요구할 거, 내가 양보할 거 고려해서 합의점을 모색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결 단계. 해결안을 이게 합의안을 모색했는데 이게 쓸만하면 수락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 이걸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용되지 않아. 그럼 결렬. 자, 또 밑에 아까 교과서에 있던 거랑 다른 전략입니다. 잘 보세요. 아예 이건 현실적인 제안이야. 양측이 서로 믿을만 해요. 그 다음에 시간과 자원이 충분해.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합의를 끝까지 최대한 모색한다. 자, 근데 서로 간에 신뢰도 별로 없고 합의안도 안 되는 것 같아. 협상을 위한 시간과 자원도 부족해. 근데 하긴 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반씩 포기하고 반씩 양보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절충이야. 이건 절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협상인데 이건 절충이야. 자, 세 번째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중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퍼줘야죠.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야. 미래를 내다볼 때는 퍼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지금 이익 없어요. 협상하는 것도 오히려 손해야. 그럼 어떻게? 단칼에 자르는 건 좀 그렇고 어떻게 한대요? 우리 다음으로 미룰까? 유예를 시도한다. 이것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니네한테 보여줬던 전략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전략이고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월수상 다 아는 거 이런 거 요거는 실제로 협상을 할 때 쓰는 전략인 거고 약간 경우가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맥락이야. 그리고 지금 이 파일은 로스쿨의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뭐 이게 받아 적을 필요 없고 찍을 필요도 없고 그래. 방법인 거죠. 분석하고 탐색하고 제안평가, 설득 전략, 유도 전략 아까 했던 얘기야. 이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내가 요거를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대충 이런 얘기가 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읽으면 아니잖아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절차도 읽어보면 돼요. 궁극적인 목표, 타협 가능한 협상의 목표, 쟁점을 분석, 정확히 인식, 논의, 무엇을 먼저 논의해야 하느냐. 쟁점은 나중에 재구성되기도 한다. 협상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중요하죠. 이런 거. 반박을 통해 구체와 합의를 위한 기본들이 구성된다. 이걸 읽어보면 되고. 마지막. 자, 요거는 니네가 좀 눈여겨보면 좋은데, 시험을 떠나서 협상이라고 하는 건 공동의 이익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만족해야 돼. 대안입니다, 그게.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고, 조정하고, 양보와 타협의 과정이 핵심이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요것도 잘 안 하고 요것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됐죠? 네. 여기까지가